제작진은 떡국 맛집으로 유명한 서울 종로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미 가게 안은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는데요. 고맙습니다. 테이블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떡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입소문난 그 맛은 어떤가요? 떡이 그냥 너무 쫄깃쫄깃해가지고 그냥 바로 지금 해서 나온 떡 같은 좀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서 너무 고소하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저 국물. 떡국만 먹어도 될 정도로 모든 게 딱 갖춰져. 간이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특히 육수가 진해가지고 이 끝맛까지 이렇게 담백한 것 같습니다. 뭐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물을 넣어서 이렇게 시원한 거. 무? 깔끔한 맛이나 멸치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멸치? 멸치요? 국물 우려낼 때 항상 멸치 쓰는 거 아니에요? 시원하고 깔끔한 맛은 무엇으로 어떻게 내는 걸까? 그 비밀을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뽀얀 색깔의 이것은 육수인가요? 커다란 냄비에 채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엔 또 물을 넣고 끓이기 시작합니다. 따로 끓이네요. 그 사이 한 숟가락 뭔가를 넣고요. 소금은? 다른 냄비에는 떡을 넣어줍니다. 잠시 후 떡을 다시 건져내는데요. 이렇게 정신없이 두 냄비를 오가며 조리하고 있는 모습. 같이 안 끓이네요. 따로따로. 그리고 그릇을 따로 가지고 간 곳은 고명! 떡고기에 고기, 파, 달걀, 거예요? 아니 떡이랑 육수랑 따로 끓여요? 어머. 설마 조리가 다 끝난 건가요? 그치인데요. 이렇게만 끓이면 끝난 거예요? 아, 네, 그럼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떡국이 원래 집에서도 간단하게 끓여 드실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충분히 그 맛이 나옵니다. 야, 육수. 결국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떡과 육수뿐. 주방에서 이거 만드는 걸 봤거든요. 네. 근데 여기 멸치는 안 들어가던데요? 아, 그래요? 무는 안 들어가던데요? 아, 그래요? 근데 뭘 넣어서 이렇게 시원하지? 제작진이 묻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육수의 비밀이 있을 것 딱히 같아요. 양념을 하지도 그렇다고 복잡한 조리 과정도 없었던 이 떡국. 그렇다면 혹시 이거를 아까 봐요. 봤던 이 육수에 비법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육수 같죠? 곧바로 사장님께 육수 재료를 공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재료 중 눈에 띄는 이건 보통 생고기는 어떻게 넣나요? 날고기를 그냥 넣으면 질겨서 안 되지. 육수 내나 이 고기 볶은 거 그걸로 하고. 고기를 달달 볶아요. 볶다가 물 붓고 볶아놓는 게 더 맛있지. 물론 그거는 모르면 우리는 그렇게 해 먹어요. 보통 양지는 네. 볶아서 쓰는 거 아니에요? 볶아서 쓰게 되면은 그 어느 기름적인 그 기름 맛이 나서 국물 자체의 그 시원하고 깔끔한 맛보다는 약간 기름의 탁한 맛이 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고아서 낸다는 그런 정성스럽게 그래서 고아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생고기와 볶은 고기로 각각 육수를 낸 두 개의 떡국. 정확한 실험을 위해 고기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과정은 사장님의 레시피대로 조리했습니다. 과연 두 개의 떡국엔 맛의 차이가 있을까요?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 손님상에 직접 내봤습니다. 두 개의 떡국을 시식한 후 맛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자, 신중히 드시죠.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입맛의 차이가 아닐까 다른 손님에게 다시 한번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보통 자신 있다 그러는 분들이 별 차이를 모르겠다고. 이게 더 꽉 찼어요. 이거는 맛이 되게 꽉 찬 느낌이고요, 국물이. 이거는 되게 라이트하고 뭔가 맹물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큰 맛의 차이, 이유는 뭘까요? 볶아서 이렇게 육수를 내게 되면은요, 고기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수분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국물은 싱거워지고 대신 기름이 많이 뜨는 이런 상황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찬물에서부터 생고기를 넣어서 익히게 되면 그 열 전도에 따라서 고기 속에 들어있는 영양물질이라든지 단백질 성분이 수분 속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요, 더 깊고 또 구수한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생고기는 어떻게 넣나요? 양지는 지금 한 300g 정도 되는 양
하고요. 도가니 지금 반 개니까 여기 한 350에서 400g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사골은 400g 정도 이렇게 해서 끓이시면 돼요. 세 가지를 넣으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아, 예. 사골만 넣으면은 그냥 뽀얀 맛만 나기 때문에 그 양지에서 나오는 고소한 맛하고 도가니에서 나오는 그런 뿌연 맛을 같이 다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저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손질된 재료라도 육수를 내기 전 핏물은 꼭 제거해줘야 하는데요.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약 3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핏물을 빼주면요. 아주 깔끔하게 사골을 끓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가운 물에 담근 후 시간이 지나면 핏물이 싹 빠져나옵니다. 이제 깨끗하게 손질된 고기와 뼈를 넣고 육수를 끓이려고 하는데요. 재료의 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물 조절. 육수를 내는데 물은 얼마나 필요하나요? 사골, 도가니, 양지가 냄비에 좀 잠길 정도로 물을 넣고 있는데요. 거의 통상적으로 저희는 이 대접으로 3대접 정도 저희가 넣고 있습니다. 자, 맥주컵이 나설 차례입니다. 대접 1개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200cc, 맥주컵으로 5개. 3대접이면 맥주컵 15개로 총 3000cc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재료가 푹 잠기도록 물을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 강한 불에 끓여주는데요. 잘 끓고 있는 육수에 갑자기 물을 붓는 사장님. 아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중간에 끓이다 말고 왜 물을 넣으세요? 아, 저희는 이렇게 넣어야 기름기도 적고 뽀얗고 진한 육수가 지금 나올 수 있어요. 얼마큼 넣으시는 거예요? 저희 그릇으로 2대접 정도 더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2000cc. 맥주컵 10개, 총 2000cc 물을 보충해준 뒤 다시 끓이면 이렇게 진한 육수가 만들어집니다. 사장님, 떡국 한 그릇에 들어가는 육수의 양은 얼마큼이에요? 네, 떡국 한 그릇에 들어가는 육수 양은 이 국자로 한 국자 정도 되는데요. 그 양이 한 600cc 정도 됩니다. 맥주컵으로 수치화한 국자 1개의 양은 총 3컵. 4인분 기준으로 4국자의 육수를 넣어주는데요. 이때 이건 소금? 무슨 소금인가요? 천일염만 쓰고 있습니다. 천일염이요? 네. 왜 천일염을 쓰세요? 천일염을 써야지 그런 잔맛이 나지 않고 깔끔하게 그 간이 배거든요. 그렇게 천일염과 뼈, 고기로 우려낸 시원 깔끔한 육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과연 맛의 비밀이 육수가 전부일까요? 다시 한번 손님들에게 굳이 이 집 떡국을 찾는 이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여긴 굉장히 쫄깃하고 찰진 느낌인데요. 떡이 되게 쫄깃쫄깃거려요. 집에서도 이 정도 쫄깃거리나요? 집에서는 이렇게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좀 두꺼워서 그런지 더 쫄깃한 것 같아요. 떡의 식감 때문에 자꾸 찾게 된다는데 무슨 떡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걸까요? 하여 다시 주방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떡 좀 보여주세요. 글쎄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1인분의 떡은 어느 정도예요? 아, 예, 저희는 1인분에 180g 정도 드리고요. 공기로 한 공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금 레시피 맛의 기본은 수치화. 일단 1인분에 들어가는 떡의 양을 정확히 재봤습니다. 밥 한 공기를 채운 떡의 무게는 180g. 개수로 세면 33개의 떡이 나옵니다. 33개. 자, 그럼 이 떡을 가지고 어떻게 조리를 하는지 확인해봐야겠죠? 물을 끓이는 사장님. 그리고 난 뒤 그대로 떡을 넣어버리는데요. 떡은 육수랑 같이 끓이는 거 아닌가요? 이게 신기하다. 육수가 좀 돼야 될 것 주부 구단 같아요. 어머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입머리 다 구하셨을 때 끓였을 때 떡 넣어가지고 그냥 같이 딱 끓여서 먹죠. 사골 육수를 낸 다음에 그 국물에다가 끓이는 거예요. 떡국을. 떡을 넣고. 끓여야 되는 거예요? 떡국을 안 끓여보셨네. 왜요? 이게 떡 따로 육수 따로 끓이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아이, 그러면은 이게 제맛이 안 나죠. 겉도는 맛이. 네. 육수랑 떡이랑 같이 끓이는 거 아니에요, 떡국은? 이렇게 해야 국물도 훨씬 더 깔끔하고 떡도 훨씬 더 쫄깃해져요. 사장님과 주부 구단들의 엇갈린 레시피. 실험을 통해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떡을 끓이는 육수와 물만 달리한 채 레시피부터 불 조절까지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만든 2개의 떡국. 맛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손님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음식을 먹은 다음 맛에 대한 평가만 부탁했습니다. 2개의 떡국 정말 차이가 있나요?
식감은 얘가 훨씬 좋아요, 떡은. 국물도 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두 개의 떡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떡 표면에 퍼진 상태가 좀 달랐는데요. 떡을 잘라보니 차이는 더 확연했습니다. 육수에 끓인 떡은 힘없이 잘리는 반면 물에 끓인 떡은 쫄깃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바로 떡을 넣어서 끓이게 되면 떡이 불는 현상이 생겨지고 육수는 텁텁해서 좀 맛이 없는 이런 상황이 생겨집니다. 떡을 떡대로 끓인 다음에 혼합을 하게 되면 떡의 질감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겠고요. 두 개를 합쳤을 때는 정말 육수가 살아있는 아니면 떡이 살아있는 이런 떡국 맛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끓여야 맛있는 식감을 살릴 수 있을까요? 사장님, 떡은 어느 정도가 익은 거예요? 자, 끓는 물에서 넣었을 때 떡이 이제 떠오르고 있을 때 그때쯤이 거의 다 익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익어서 물 위로 떠오른 떡은 건져내는 걸로 준비 끝. 거기에 팔팔 끓인 육수를 떡 위로 한 국자 부어주고요. 쉬운데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고명, 양지머리, 대파, 달걀 지단, 김가루를 얹으면 떡국이 됩니다. 요리 초보가 만들어도 명품 장인의 맛을 낼 수 있는 떡국의 황금 레시피. 앞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처음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볼까요?